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1타 시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북관계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9.19 군사합의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났으니까 이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을 좀 붙였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이런 얘기. 일단은 행동 대 행동 그리고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기로 한 거 보면 이런 대응 조치가 효력을 좀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이제 주장이지만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풍선이죠. 오물든 전단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민간에 의해서 북쪽에 이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복적 성격의 대남 전단, 오물 전단 이제 살포라고 보고 있죠. 이제 순서로 따지면은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효력 정지에 대한 이제 효과라기보다는 북한은 이제 소교의 성과를 거뒀고 보복적 살포죠. 그러니까 그리고 남쪽이 중단하면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 확인이 된 거죠. 예.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적은 실현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이걸로 분명히 군사적 긴장감이 살짝 높아지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거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 날렸고 흡족할 만한 남한의 또 대처, 똑같이 강대강으로 나왔단 말이죠. 북한이 이런 남측의 강한 대처, 강한 대응을 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약간 한 발 물러선 걸까요? 저는 이 정부 들어서서 대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경색되고 긴장과 이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화적 관리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정 정도의 이제 도발이나 무력 충돌 이런 등등을 통한 이 대남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중단이 됐을 뿐이죠. 그래서 대북 정책이나 이제 한반도 관련된 이 정부의 정책이 아주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평화적 관리와 대화를 통한 해결 이런 것들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죠. 예, 수순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 다음 수순은 뭐냐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북한이 이제 가장 민감해한다는 대북 확성기 설치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대북 확성기가 할 수 있는 이제 조치인데요. 예. 사실 이 뭐라 그럴까요? 확장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종결을 져야 되는 게 정부의 이제 올바른 자세거든요. 그러면은 남쪽도 전단 살포를 하지 않고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건 정부에서 이제 제지를 하고 그리고 북쪽도 살포하지 않게 하면은 끝나는 문제를 확성기로 이것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 지금 이제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게 조준 타격까지 이루어져서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군사력 충돌의 상황까지 이제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인가요? 북한이 목함질에 그 도발을 했을 때 확성기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수습 차원에서 만나서 북한이 목함지뢰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남쪽은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예. 끝났거든요. 그만큼 예민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처음부터 뭐 전쟁이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발적 충돌이 이제 확전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요. 확성기로 대응하는 것 자체는 이 사안의 본질을 애써 무시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 다 상대에 대한 어떤 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일단락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확장일로로 이 정책을 확성기를 만약에 다시 재배치하고 가동하게 된다면 이제 이게 어떤 이제 긴장이나 대결, 충돌의 이제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2015년 그 얘기는 아마 후반부에 한번 저희가 더 나누게 될 테고 잘못 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아마도 당장 대북 전단을 남측에 살포하겠다 그러니까 박상학 자유연합 대표인가요? 며칠 뒤에 바로 살포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저번에 북한이 오물풍선 중단하기로 하면서 남측이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린 더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듯해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요. 이거는 오해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제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9.19 이제 합의 정신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 대북 전단을 박상학 대표 등의 이제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니까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말씀드렸지만 조준 사격까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접경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서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걸로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걸 제지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거 제주도 했지만 그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을 좀 뒤로 대피하시라 이런 조치들. 네네 그런 조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부든 간에 하여튼 외형적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저 보수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 단체를 제동을 걸고 살포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확성기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결 구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 북한도 박상학 대표 등이 살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확장적 악순환들이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